오셨네요. 저의 기대치 한 3배 정도는 오실 것 같은데 들을 내용이 있을지 걱정스럽긴 하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개발자 프레임 아잠베리라는 좀 격으로 끄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UX 코리아의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기술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개발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가 무엇인지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 혹은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딱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취미로 기획과 개발을 하는 오토바이 선수고요. 네, 다 접니다. 믿기시겠지만 물론 오토바이만 있는 건 전 아니고요. 그 이제 개발자 사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보통 한두 번씩은 듣게 돼요. 뭐 S에서 일하는 거가 혹은 공장 전사실 같은 데서 일하는 게 그런 거기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진정한 개발자이냐? 그 사람들은 신기술도 하나도 모르고 배운 거 하나 가지고서 계속 찍어내듯이 개발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개발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있으시군요. 네. 보통 제가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인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최신 유행하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되게 빠삭한 개발자들 있잖아요. 이번에 뭐가 릴리즈 했다던데 혹은 뭐가 나왔다던데 그거는 뭐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뭐 메모리 리소스 관리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뭐 프로토타이핑 간단하게 해보니까 뭐 투두리스트 만들었는데 개발 시간이 이 정도 걸렸고 이 정도 뭐 리소스가 나오더라 이런 거 되게 흥미롭더라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개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쪽에 많이 해당이 되죠. 이런 뉘앙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정 기술을 굉장히 깊게 파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어넣으시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코드를 딱 보더니 야 그거 그렇게 짜면은 컴파일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우물이 되게 깊게 파신 분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되게 상반되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하나는 넓은 거고 하나는 되게 깊은 거기 때문에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되게 상반된데 사람들이 다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의 기저에는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과연 꼭 옳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The Future of Employment라고 이제 고용의 미래라는 이제 그 옥스퍼드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오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노동부 직무역할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702개 직종에서 미래의 컴퓨터 혹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그 직업들의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각과 조작, 창의적 지능, 사회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술에 되게 빠삭한 개발자, 뭐 신기술이든 그런 개발자는 702개의 직업 중 293등을 했고요. 순위에 선방을 한 것 같은데 확률을 보면은 대체될 확률이 48%예요. 그리고 이쪽에 일하는 분들의 그 임금이 평균적으로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 전문직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함께 자라기 에자일로 가는 길 김창준 아저씨가 작년 말에 그래서 요즘 핫한 그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다음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개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들과 일하고 싶으신지 한번 한번 이렇게 고수를 하셔도 되고요. 다들 쑥스러워서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코딩의 신이에요. 이제 갑자기 아샬님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것을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코딩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함께 일을 해보니까 페어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맨날 저를 무시해요. 야, 너 이런 것도 몰라? 야,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개발자가? 뭐 혹은 뭐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자기는 잘났고 남은 조금 못 나오는 그런 약간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면은 이제 뭐 기술적 회의일 수도 있고 일정에 관련된 회의일 수도 있고 기획에 관련된 회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종류랑 상관없이 회의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의견이 항상 옳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투가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저 같은 그냥 흔한 개발자. 그래서 개발 실력에 대해서 딱히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일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도 안 해? 나랑 비슷한데? 왜냐면 이제 기대치가 낮으니까 이제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같이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금전적인 피드백들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개발자죠. 실력은 그냥 전형이에요. 흔해요. 그냥 노멀 개발자.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랑 일을 하고 싶으세요? 1번, 2번. 네. 생각보다 1번에 손 드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1번, 코딩의 신. 2번, 흔한 개발자. 네. 뭐 이거 말고 3, 4번도 있긴 하겠지만 이 둘 중에 한 선택하라면은 저는 네? 좋은 어떤 거에 좋은?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그거에 대한 제시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에 대한 기준이 꼭 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벌써 결말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이제 퀴즈를 낼게요. 이제 아까는 같이 일하는 코워커의 개념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내가 리더예요. 혹은 CTO, 대표. 근데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누군가를 내쳐야 돼요. 똑같습니다. 코딩의 신. 코딩도 잘하고 일정도 칼같이 지키는데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관점이. 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모두가 이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직원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 어나운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이제 공유를 하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묻거나.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여전히 매사에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맨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사람, 아까 말한 이 코딩의 신이 있고 이제 흔한 개발자는 일정도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하고 뭔가 회의를 주재해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 혹은 더 나은 방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미리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해줘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 CEO예요. 매달 월급을 내야 되고 아무튼 그러면은 똑같이 1번 코딩의 신과 2번 흔한 개발자가 있는데 이제 묻는 게 조금 두렵긴 해요. 제가 예상한 거수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코딩의 신, 2번 흔한 개발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코워커일 때도 혹은 리더일 때도 역시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하드 스킬이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로 개발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이제 17년 차 개발자입니다. 아, 기획 개발자입니다. 빼먹었네요. 네. 근데 제가 17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의 기준이 저도 주니어 혹은 시니어 초 중반, 5, 6년 차 때까지는 기술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의 경우는. 근데 이제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조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소프트 스킬 뭔지 아시죠 다들? 소프트 스킬을 설명드리는 제가 깜빡했네요. 밑에 분명히 노트에 적어놨는데 그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기술, 감정을 공유하거나 쉐어하거나 동감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기술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코어로 17년 동안 일해보니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10년 정도 관리자를 했고, 제가 그 중에 한 7년 정도는 C레벨로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CTO나 C레벨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CTO가 사실 개발자의 끝이잖아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물론 CEO도 있지만 CEO는 이제 개발자 연장성산이 아니니까 일단 제외를 할게요. CTO가 있는데 CTO로 됐을 때 혹은 리더가 됐을 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직원보다는 동료라는 단어를 더 선호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동료를 썼어요. 그래서 동료를 바라보는 기준도 소프트 스킬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CTO의 업무가 사실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된 거가 또 있긴 하지만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게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평가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인사평가 자체는 좀 다른 일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인사평가를 가지고서 딱 결정 내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면담을 하거나 뭐가 힘들었니, 뭐가 문제였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 무엇이 허들인지 이런 것들 알아내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질 또한 이제 개발만 하면은 이런 사람 다루는 게 되게 서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자질이 꽤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C레벨에서 일을 해보니 결국 또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이라고 저는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고용의 미래라는 논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고용의 미래에서 개발자가 딱 두 종류를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개발자랑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설계를 이제 설계만 하는 거는 AI도 할 수 있는데 이 설계를 해놓고서 다른 개발자들이랑 공유하면서 문헌을 묶고 디벨롭 시키고 이런 창의적이랑 인간관계에 있는 그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두 개의 타입의 개발자가 나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소프트 스킬 있는 개발자는 130등이에요. 뭐 등수는 그렇게 아까랑 크게 차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확률이 4.2%예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결국 AI나 컴퓨터가 대체하기 힘든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논문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AI가 우리 직업을 대체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래도 이제 계속 소프트 스킬을 신경을 안 쓰거나 등한시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는 인간적인 거에 좀 관점이 있었더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도 소프트 스킬에 영향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다 개발자는 개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나 그 어떤 컬처나 분위기에 따라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개발을 혼자 한다 하더라도 결국 디자이너랑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고 기획자랑의 소통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영진과의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개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누군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말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하드 스킬은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그냥 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사이트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보고 계속 해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소프트 스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상이 이제 컴퓨터와 사람에서의 차이인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저런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어떤 사람은 뭐 어투가 이렇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 A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스킬이 익혔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A 타입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B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뭐랄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이 대해야 되는 어떤 화법 전략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소프트 스킬은 되게 쉽지만, 하드 스킬은 비교적으로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히기 어렵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연마하고 익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하드 스킬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 스킬의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딩의 신과 흔한 개발자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상대방 존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실력은 그저 그랬지만 상대방 의견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사실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보통 신뢰를 기반으로서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나였고요. 이제 또 좋은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신뢰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정이 여기서 말하는 추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일정을 짜거나 혹은 이 일이 언제까지 끝날지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 추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추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개발자들도 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니어 분들은 이제 조금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면은 여러분은 추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을 시작할 때. 이거는 꼭 개발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개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소프트 스킬처럼. 보통 어떻게 추정하세요? 네? 경험. 네. 네, 뭐 맞습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감으로만 이제 기반한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근데 대다수 이제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추정이 이제 결국 신뢰와 연결되는 이유는 내가 그러니까 일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매번 어기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일을 주기가 혹은 일을 함께 하기가. 그러면 이제 매번 일정을 어겨요. 개발을 잘하는지 개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매번 어겨요. 그게 또 이제 회사 입장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동료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좋은 개발자일까요? 나 이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전날 됐는데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료 개발자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그 하루 시간 동안 모두가 밤새면서 뭔가 그 빵꾸를 메꾸는 거죠. 저도 이것도 좋은 개발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의 또 그 뭐랄까 포백 해결책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정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 진행 속도랑 이런 걸 보니까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좀 도와줘. 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추정을 잘하는 방법은 태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스크 관리를 나름 이제 잘 하죠. 대부분 분들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태스크만 관리를 해요. 태스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태스크에다가 시간을 함께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되게 다들 아는 얘기인데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잘 이렇게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니어들이랑 이제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혹은 이제 완전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은 제가 처음 시키는 거는 개발이 아니고 그냥 태스크와 그 시간을 관리하는 거를 훈련을 계속 시켰었어요. 트레이닝을. 그래서 태스크를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너는 얼마나 이게 걸릴 것 같니?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물론 이렇게 반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당신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혹은 오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퇴근하기 전에 혹은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어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갭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블레임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 친구가 이거를 하는 건지만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훈련을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향상이 되거든요. 어떤 게 향상되냐면은 작업량의 유추와 본인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태스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했을 이 정도의 이 일은 이 A라는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니어 때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의 속도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A라는 일을 했을 때 5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시간이 점점 줄겠죠. 그리고 자기의 실력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계속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이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라 같은 거 지라에서는 이제 제가 다 타임을 다 저도 쓰고 있고요. 지라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A4 용지에다가 제 태스크 다 적고 그 옆에 시작 시간, 그다음에 종료 시간, 그 예상했던 시간도 다 적어서 저는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건 오차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 5일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미리 이제 공유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공유를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정말 되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일 걸릴 거라 얘기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한 7, 8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건 이제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이거를 뭐랄까요, 그 맥센스한 범위 내의 오차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꾸준히 이제 추정을 잘하게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부록이 2개가 있는데 잘할 시간 내에 안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다른 이제 이건 조금 그 주제랑 어긋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좋은 개발자 프레임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불행한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개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신기술이 미친 듯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의 신기술은 PHP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재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신기술 나오는 거 그냥 꾸준히 팔로우할 수 있고 업무와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있는 프레임이 저는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때문에 피곤하고 뭐 신기술 끝도 없이 나오고 심지어 내가 쓰고 있는 게 릴리즈가 계속 돼요. 이제 리에이트 같은 게 훅이 나왔죠. 네. 그건 또 계속 뭔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빠르니까. 근데 나는 개발 말고 딴 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안 하자니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진정한 개발자가 아닌 것 같고 진정한 개발자는 취미가 개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직업을 개발자로 택하지만 물론 개발은 기본적으로 잘해야죠. 직업이니까. 근데 이건 말고도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개발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넓게 시야를 가지고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이런 기술 테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걸 좋아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획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젝트 리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UX,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 좋아하는 개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만 하는 개발자가 아니고 비즈니스도 할 줄 아는 개발자, 기획도 할 줄 아는 개발자, UX도 할 줄 아는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요, 끔찍한 함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고,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내가 관심사를 가지고서 내가 토익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개발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게 모든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개발자들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꼭 우리가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거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길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되게 넓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개발만 하는 거는 그게 즐거우면 상관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계속 개발만 하는 건 저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회사를 이직했을 때에 이 회사에 가는 게 나에게 행복한지 안 행복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개발하는 개발자도 굉장히 좋고 훌륭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부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짧아요. 슬라이드 3장인가? 이런 이제 여러분도 쉬셔야죠. 저는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맨 초반에 나왔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 비슷한 내용인데 엄청 유명한 개발자인데 막상 커버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개발 겁나 못하던데? 라는 얘기 이제 이 얘기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발언자일 수도 있고 들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얘기 어떻게 심심찮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비슷한 맥락은 아까 처음에 SA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개발자가 아니야. 네, 몇 개발자는 꺼져. 네, 유명 유튜버가 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다른 개발자를 비하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일까요? 앱솔루트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기술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금 약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약간 무시하려고 하는 우월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로 변질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쭉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존중이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이 존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아까 제가 기획개발자 이런 것도 얘기했다시피 SI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되게 무시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SI에서 일하는 개발자분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일반 스타트업들에서나 이런 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깊게 아까 제가 깊게 많이 하는 개발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SI 개발자가 그 부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 유명한 개발자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 브랜딩을 되게 잘하는 개발자인데 그럼 브랜딩 잘하는 개발자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유명한 개발자분들이 보면은 얼리 어댑터의 성향이 되게 많아요. 신기술 빨리 습득하고 블로그나 이런 데 혹은 이런 강연자 같은 데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인 거예요. 신기술 빨리 습득하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쉐어해 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장점인 거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회사에서 일했을 때 뭐 개발 못하니까 겁나 유명한데 개발 못해. 네, 사실 주변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질문에 있어서 사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조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저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기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게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일부러 개발자를 안 적고,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은 뭐라고 마무리해야 되지?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있으신가요?